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 이야기 준영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연구원님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죠.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권호사입니다. 연구원님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방송해드렸던 그 긴급점검 한국 성급의 얼토당토하는 요구, 이때 많이 언급되었죠. 어이없는 얘기들이었죠. 해피아에 대한 문의가 연이어서 들어와가지고요. 뭐 오늘은 그 해피아 특집으로 연구원님들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궁금들 하시고 또 화들 나셨을 거예요. 자, 소장님, 그 한국 성급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억지 주장들, 이 도대체 이 사람의 그 머리로 사람의 머리가 참 그래요. 이게 지난번 방송하고 또 이번 방송 이어서 해주실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부처, 다른 기관 또 있나요? 오늘은 연구원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제 해피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뭐 금전적인 문제, 돈 문제 이런 건 밖으로 나온 것이 충분히 없어가지고요. 조사를 좀 많이 못했어요. 이런 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왜냐면 이건 그 비리, 개인 비리라든지 돈 문제는 바로 그 사법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수사할 내용들이 저희가 밖으로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그 인사 채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채용. 네. 그러면은 그 인사 공정성에 관한 그 내용이 중심이 그렇죠. 되겠네. 그게 주제가 되겠네요. 이게 그 전관예우로 전관예우로 이 해피아들이 서로 챙겨주고 참 그런 건 잘해요. 그다음에 뒤도 잘 봐주고 하긴 뭐 둘 다 뭐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또 이제 뭐 검사 항목들 대충 설렁설렁 해주고 이게 분명히 이게 불합격 요인인데도 합격 처리 설렁설렁 해주고 눈 감아주고 승인 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인사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결국은 그것은 돈 문제로 귀결이 된다. 그렇죠. 이게 그 뭐 개인 비리나 돈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인사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짜 많이 침해하는 거죠. 그죠?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게 이런 그 시궁창 냄새가 나는 이게 오랜 역사가 있어요. 이게 뭐 근래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 그 이전부터 있었을 거고 아무튼 이 정경유착이라든가 뭐 그 관급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자들하고의 그 어떤 그 관료 고위 관료들하고의 어떤 그 유착 관계 뭐 이 돈으로 벼슬 사고 뭐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매간 매직. 매관 매직. 그렇죠. 이게 뭐 드라마 특히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같은 거고. 그리고 혹시 이게 해피아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있나요? 이게 사전에는 해피아가 없어요. 혹시 그 사전에 못 넣게 뭐 백쓰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진행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요? 먼저 이 해피아란 말은 사전에는 없고요. 이제 이게 신조어예요. 관피아들에 대한 신조어 중에 하나가 해피아인데, 해피아란 해양수산부 관료 또는 해양 관련 전문가와 마피아의 합성어입니다. 마피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박근혜가 해피아가 주범이다 그러고 그 세월호 참사의 원흉이라고 지목을 했었죠. 그렇죠. 이게 모든 관피아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한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즘 말하는 그 관피아 이 보면은 뭐 제가 몇 개 적어봤는데 뭐 정피아, 산피아, 모피아, 건피아, 건피아는 이거 뭔 줄 알겠고 판피아 이것도 뭔 줄 알겠고 이런 같은 부류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부류예요. 정부 각 부처에 이거 뭔 피아들의 세상이
이 정부 각 부처가 예. 먼피아들의 세상이네요, 이거. 방금 말씀하신 여러 피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처장님께서 아마 자막으로 이렇게 네, 쭉 올려주실 네. 거예요. 뭐 설명란에도 올려주실 거고요. 다만 연구원 여러분, 해피아를 박근혜가 지목했다고 입에 올렸다고 그 해피아 문제를 이념의 잣대로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념의 잣대로. 박근혜가 자신들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 무작정 해피아를 들먹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요 근래에도 많이 뵀고요. 연구원 여러분, 박근혜 시절에도 해피아는 근절의 대상이었고요. 지금도 해피아는 근절의 대상입니다. 나쁜 놈들은 언제나 나쁜 놈들이에요. 언제나 나쁜 놈들은 처단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이념적인 뭐 성향이라든지 뭐 진보네 보수네 이런 걸로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는 놈들.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그 관피아들, 네네. 관피아들이 내용 정리한 내용은 제가 자막으로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 자막으로 쫙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 이 모든 관피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뭐 밤새도 뭐 이게 뭐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은 꼭 집어서 해피야?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죠? 해피야만 하실 거죠? 저희 입장이 어쩔 수 없잖아요. 세월호 그렇죠. 참사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가장 잃었기 때문에. 관련이 깊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피아들의 그 이야기를 주로 얘기해 볼게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 유착을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 대상 제한 대상을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관련 공직 유관 단체까지 확대시켰고요. 취업 제한 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2급 이상의 고공당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퇴직 전 5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 업무로 확대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해수부 산하의 한 16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수부 산하의 16개 기관이요? 좀 한 가지 좀 질문. 네. 2급 이상의 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국가공무원이면은 2급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레벨일까요? 장차관은 급이 없고요. 그렇죠. 장차관은 뭐 장관급은 급이 없고요. 장관급 이하로 급을 하는데 뭐 이제 사무처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고공단 가급. 그다음에 이제 국장 이런 분들은 고공단 낙급. 뭐 1급, 2급 이 정도 나뉘겠죠. 고공단이라고 해서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1급, 2급이 이게 또 레벨이 이제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또 영전하는 또 기업이라든지 이 대상이 틀려집니다. 영전. 네. 저 영전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잘 먹고 다니겠죠. 우리보다 더 잘 먹을 거야 아마. 네. 좀 이게 개인적으로 통해서 아는 사람인데 이게 뭐 말씀드려도 될 때가 되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 잘 되는 꼴 나는 못 보겠어. 자, 아무튼 소장님, 저번 시간에도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해피아가 그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 욕을 많이 먹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인사의 공정성 문제였었고, 그렇죠. 인사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 조사를 소장님께서 좀 하셨어요. 또 검증도 하셨고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해수부 산하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2곳이 기관장 자리를 해수부 산하 기관장들이 꿰차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정해놓은 길이네. 정해놓은 길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뭐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죠. 지들 입장에선 당연한 거겠죠. 그게. 그리고 좀 말씀을 이거 되게 많아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어촌어항공단,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진흥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일부 연구나 교육 목적의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해수부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원래 안산에 있었어요. 잘 알아요. 여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도움 많이 받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참 해수부 눈치 안 보고 성진서 있고 도와주고 했거든요. 해양과학기술원 해안로에 있었죠. 예. 그렇죠. 자 어쨌든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양 안전에 관련된 그런 기관으로 뭐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었죠. 한국선급, 그렇죠. 그리고 한국해운조합, 그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게 당시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었어요. 그렇죠. 이 세 곳이 어떤 데인가요? 이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들 세 곳 좀 말씀드렸던 세 곳의 기관장들이 모두 해피아로 지목돼 가지고 자리에서 쫓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 쫓겨난 건가요? 쫓아낸 건가? 물러난 건가? 뭐 눈치 보고 물러난 거겠죠. 그렇죠. 거기 있다가 뭐가지 잘리겠다 그런. 뭐 연구원님들과 우리 처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참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어느 때나 무능했고요. 공무원들은 언제나 지들 입속만 챙깁니다. 세월호의 화물 과적과 승선 인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출항시켰다가 철퇴를 맞았던 한국해운조합은 참사 이후에도 핵심 보직을 해수부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부터 줄곧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아온 전임자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이사장 대행을 했었고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요. 현 본부장도 역시 해수부 간부 출신입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긴 좀 그렇고요. 그래요? 뭐 알만한 이름입니다. 이분은 2020년 1월 해수부에 퇴직한 후에 여기를 퇴직한 후에 한국도 이제 해운조합에 재취업했습니다. 뭐 정해놓고 퇴직했네. 뭐 그런데도 한국선급은 다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방송된 내보내드린 내용이에요. 또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 운행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해수부 관료들이 재취업 심사가 되게 강화됐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 말기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느슨해진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 해수안전국은 해피아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 본거지가 뭐 내임도 영향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교통안전공단의 전신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전화를 하면서 초대 이사장은 민간인 출신인 이현승 홍익대 교수가 맡았었거든요. 근데 이어서 지난해 5월 2대 이사장으로 김경석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수부 산하기관이에요. 교수가 선임됐고요. 김 이사장 또한 직접적인 해수부 관리 출신은 아닌데 해수부 해사안전국을 또 한국해양대가 또 점령했다.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뭐 해수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이게 왜 각 부처의 정부 부처의 장차관들 보면은 전혀 자리와 연관성이 없는
뭐 경력이라든가 어떤 실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정착한 직에 꿰차고 앉아서 그러니까 밑에서 주무르는 대로 그냥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해수부 출신들의 그런 공무원들이 무조건 뭐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어. 세월호 참사 후에 네. 지난 몇 년 동안 그 산하기관의 그 해수부 관료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참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1, 2년 전부터는 이제 공단의 취업문을 두드리는 해수부 간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직접. 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네. 지난해 1월 한 해경 간부는 공단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취업 승인을 받았고요. 앞서 2020년 12월에는 해경 한 고위 간부가 공단 이사장의 지원을 위한 취업이 허용됐습니다. 또 같은 해 해수부 간부와 해경 간부가 공단 본부장에 지원했다가 둘 다 1차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어요. 취업이 안 된다 판정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냈어요. 뭐 이 있다. 그래서 잘하면 뭐 잘못하면 또 행정소송 가겠다. 그러니까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네 사람 모두 최종 임명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제 공직 유관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 절차가 되게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들이 최종 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계속 있다 보면 그렇죠. 문턱은 점점 낮아질 테고 또 회피의 온상이 되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적정한 뭐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우리 이제 흔히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이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지금은 어렵겠지만 규제 때문에 그럼 아까 소장님도 걱정하셨던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몇 번 또 대시를 하면은 언젠간 되겠지. 그렇죠. 그럼 그 밑에는 계속 그런 학습을 또 반복할 테고. 아이고 참. 근데 아니 자기 자신이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취업 제한 기간이 그 3년이잖아요. 3년 후에 또 가면 되지.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3년 후에 자기가 취업할 때 되면 여기서 또 나온 사람이 있잖아. 뒤따르는 후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게 줄줄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이라도 건너뛰면 안 된다는 그런 거. 자리를 뺏긴다. 그러니까 자리 뺏긴다 이런 거죠. 참 그런 것도 있네요. 아유 치근하기도 하고. 이거 대단한 거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게 그 2급 이상 공무원들이요. 고공단. 고공단 이 사람들은 더 심할 것 같아. 그죠? 그 더군다나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없잖아요. 그렇죠.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밑에서 하자는 대로 뭐 도장만 찍어준다든가 뭐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면서 어떤 그런 걸 갖고 어떤 그 자기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시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을 것 같은데 영향력이 상당하죠. 그렇겠죠. 고공단 출신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정말 답답하실 건데 좀 몇 명의 예를 드려볼게요. 지난해 9월 취임한 강준석 부산 항만공사 사장은요. 해수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관료생활 대부분을 항만하고는 연관이 적은 수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 2020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졌거든요. 낙선했거든요. 이게 또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일고요. 또 이들에게는 3년 취업 제한 규정도 무용지물입니다.
해수부 출신 기관장 12명 중 9명은 3년 취업 제한 규정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어요. 아, 김양수 전 해수부 차관은 2020년 8월 퇴임한 지 1년 만에 한국해양진흥공단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최춘옥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2019년 8월에 퇴직한 분이에요. 네. 역시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임명되기까지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한 7개월 1년 쉬었다가 뭐 정해진 자리로 가십시오. 뭐 그냥 그렇게 들리는데. 자리 만들어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런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 또 한 2년 하다 보면 후배들 나오면 또 자리 만들어 주고 그럼 또 그것도 돌려먹기 하는 거죠. 그것도 막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자기 넘어가는 거 막으려고 또 많이 또 손도 좀 쏘고 하겠죠. 이게 더 심한 건 뭐냐면요. 장자리를 이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스카웃을 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다 심는다는 거예요. 보훈 인사 내지는 이 사람이 장이 되면 아니 이 사람 그 뭐 무슨 부처 무슨 부서에다가 야 사람 하나 써 그러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게 그 뭐 눈 뜨고 코 베간다는 말이 뭐 그런 기분이었고, 우리 아이들이 304분이 하늘의 별이 된 지 뭐 10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까? 근데도 좀 지나고 나니까 또 잊혀졌겠지 하면서 또 이 서슴치 않고 또 이렇게 나대는 거 보면 이거 진짜 이건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담기도 싫은 얘기인데, 이거 제2의 세월호 참사,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진짜 두 눈 크게 뜨고 이거 계속 감시하고 지켜봐야 돼요. 눈물이 날라고 하다가 쏙 들어갔어요. 연구원 여러분, 우선 하나만 상기하고 넘어가죠. 해피아가 왜 비판을 받을까요? 이 점을 좀 상기해 봅시다. 비판의 핵심은 해수부 관료 출신이 산하 관계기관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의식 일처리로 감시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참사가 났고요. 세월호 참사뿐입니까? 초장님 잘 아시죠? 대형 해양 참사가 20년만 난다는 2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1953년 창녕호, 1970년 남영호, 1993년 서해페리오, 2014년 세월호까지 이런 20년 간격의 대형 해양 참사가 왜 반복되겠습니까? 봐주기식 일처리하고 감시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뭐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열받아서 안 되겠어. 이쯤에서 좀 일부러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좀 열 좀 식히고 우리 2부에서 다시 봐요. 열 좀 식히고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연구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딱 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거 3개 다 구걸해요. 많이 좀 주십시오. 자, 잠깐 1부 순서 여기서 스톱하고 잠시 후에 다시 2부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혼자만? 같이 해야죠. 연구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